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북쪽 7번 국도를 이용하는 분들 요즘 피서철까지 겹쳐서 답답하실 겁니다. 신호등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인데 공익성이 약한 개인 사업장까지 신호등을 달아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좌회전 차량이 없는데도 신호등은 기계적으로 작동해 갈 길 바쁜 상하행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심지어 개인 사업장인 휴게소와 골프장 앞에도 중앙선을 끊어 신호등을 달아주었습니다. 바로 앞에 지하 통로가 있어도 굳이 신호등을 달아 7번 국도를 굼뜨게 만들었습니다. 신호등이 엉컥 많아가지고 그래서 현재 지금 차가 많이 막힙니다. 신호등이 쭉 연계로 되면 되는데 여기 막혀가지고 섰다가 저 가면 또 막히거든요. 여기 저기 계속 막히니까. 포항 동지역을 벗어나는 흥해에서 영덕까지 40km에 신호등은 50개, 800m마다 1개 꼴인데 반해 포항 경주 구간 16km에는 5.3km마다 1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같은 7번 국도라도 포항 경주 구간은 지난 10년 동안 입체 교차로 설치와 선형 개선으로 많던 신호등이 3개로 줄었습니다. 7번 국도 포항 영덕 구간의 일일 통행량은 2만 4천여 대로 대구 경북에서 4번째로 많습니다. 요즘 포항에서 영덕까지는 1시간이나 걸리고 피서철과 주말에는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지만 예산이 없는 데다 언제 완공될지 모를 고속도로와 중복 투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당장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평면 교차로를 입체 교차로로 개선하려고 하면 한 개의 교차로당 약 사업비가 100억에서 200억 이상 소요되고 공사 기간도 약 3, 4년 이상 소요됩니다. 10여 년 전 4차로 확장 이후 예산을 투입하지 못한 국토교통부의 책임도 있지만 민원을 핑계로 마구잡이로 중앙선을 자르고 신호등을 남발한 지자체와 경찰의 책임도 큽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에어컨과 선풍기 같은 여름 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일부 상품은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합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대형마트. 선풍기와 에어컨을 사려는 손님들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 마트의 경우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가전제품 매출이 지난해보다 50%가량 급증했습니다. 특히 에어컨은 주문이 폭주해 지금 사더라도 설치하기까지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하고 일부 제품은 품귀 현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에어컨 경우 그 매출 주도 상품 일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판매가 불가한 부분도 있을 뿐더러 또한 기타 상품 역시 그 배송되기까지의 일주일 이상 지연되는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면서 죽부인이나 대짜리 같은 상품들도 인기입니다. 35도 이상 이래 돼 보니까 진짜 덥습니다. 어디 도망갈 수도 없는 기고. 아우 너무 더워 너무 더워. 까슬까슬한 인견 이불을 찾거나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아로마 제품을 구매하는 손님들도 늘고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살짝 터치를 해주면 그 상쾌한 향으로 인해서 숙면을 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도 안정감이 있어서 찾으신 고객이 상당수 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는 가운데 더위와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관련 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한일 관계, 요즘은 경색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은 이면에서는 다른 흐름도 있는데요. 일본 도쿄 신주쿠에서 영주의 음식과 관광지를 소개하는 토크쇼가 열렸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일본 최대 비즈니스 쇼핑의 중심지 도쿄 신주쿠입니다. 신주쿠역을 중심으로 루미네 에스터 쇼핑센터 등 각종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영주 속의 토크쇼가 열린 곳은 신주쿠역 주변 개요 신주쿠 재분 빌딩입니다. 쇼 호스트는 영주 홍보대사인 하타야스 씨와 도쿄 다쿠쇼쿠 대학 한국어 교수인 지성림 씨. 먼저 지성림 씨가 나섰습니다. 부석사와 소수서원 등 영주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합니다. 양반과 선비의 개념은 드라마 허준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賛美はないわけですね。賛美は人徳があって、ね、格式もあってですね、あと感触につかないわけです。だから地元でですね、何かというと深くも広める方々がそうです。
하타야스 씨는 최근 영주시청에서 받은 영주 홍보대사 위촉패를 자랑해 박수를 받았고 약선 요리 등의 영주 지역 대표 음식을 재미있게 알려줍니다. 四十羽という言い方をするんですけど、40は牛が有名でございます。畜産が盛んなんですね。先ほどソレクさんの山の話が出てまいりましたが、山の中腹700メートルぐらいのあたりというのは牛が育つのに非常にいい環境なんですね。 협소한 장소 문제로 인원을 제한한 탓에 토크쇼의 청중은 40명에 불과했지만 영주라는 창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알려는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잘 완리더로 시작되는 쇼룸 뒤편 현수막의 글귀가 인상적입니다. 영주 친구, 평생 친구 영주회라는 단체 이름엔 한국적인 정이 듬뿍 담겼습니다. 일본의 정치권은 다른 곳을 보고 있지만 한편에선 이렇게 한국의 서울이 아닌 지방을 사랑하고 아끼는 일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항만 방파제는 파도를 막아 항안의 배를 안전하게 정박하기 위해 만드는데요. 포항의 한 어항에 건설 중인 방파제는 잘못된 설계로 인해 피해가는 파도를 오히려 불러들이고 어선 충돌 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다며 어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어선과 낚싯배 60여 척이 매일 드나드는 포항의 한 어항. 방파제 축조를 위한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파도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190억 원을 들여 180m와 50m짜리 방파제를 추가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한평생을 살아온 어민들은 방파제의 위치 선정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파도는 북쪽에서 높게 쳐오는데 쓸데없이 남쪽에 방파제를 길게 뽑아내는 바람에 오히려 지나가던 파도를 항대로 불러들인다는 겁니다. 설계도 잘못됐을 뿐더러 위치가 또 잘못 선정되는 겁니다. 이게. 이 지역에는 북동풍 파도가 무서운 거지 남쪽으로는 파도가 넘지도 않고 그냥 뭐 약간 치는 파도지. 또 어선들이 몰려드는 교차 항로 위치에 쌓아 올린 방파제의 높이도 문제입니다. 방파제에 가려 건너편에서 오는 배끼리 서로 확인할 수 없어 충돌 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뒤늦게 방파제 끝부분의 높이를 조금 낮추기로 했지만 위험은 여전합니다. 저도 이 배가 나오다가 또 오른쪽에서 오는 배들하고 위험 부담이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겪기도 한 몇 번 겪었습니다. 어민들은 이렇게 방파제의 위치와 높이가 잘못 설계됐다며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포항해양수산청은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90억 원짜리 공사를 하면서도 이곳 바다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어민들에게는 제대로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또 용역을 했을 때는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다음에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나온 결과인데 어민분들의 의견만 들어가서 하게 되면은 공사를 저희가 용역을 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민들은 세금을 쏟아부은 방파제 공사가 오히려 어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포항해양수산청이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전반적인 고수온 속에 부분적으로 적조와 냉수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양식어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적조는 경남 통영 해역에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북상하고 있고 동해 중부에서 발생한 냉수대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면서 최근에는 남해안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양식어류는 27도씨 이상의 고수온이 지속되거나 냉수대가 소멸한 뒤 고수온에 노출되면 수온 쇼크를 받아 대량 폐사할 수 있다며 이럴 때는 사육 밀도를 낮추고 사료 공급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주가 여행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국내 여행지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국민신문고를 접수된 국내 여행 관련 민원 1,030건을 분석한 결과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주시로 7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주와 강릉, 해운대구 등이 뒤를 이은 가운데 민원 유형별로는 택시비 등 요금 관련 민원과 불친절, 쓰레기 문제 등의 순이었습니다. 축구 꿈나무 잔치인 2015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어제 경주에서 개막해 12일간 열전을 펼칩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63개 초등학교 454개 팀이 참가해 경주시민운동장과 북천축구공원, 건천운동장 등 17개 구장에서 진행됩니다. 경주시는 4만여 명에 이르는 선수와 학부모를 위해
구장마다 관람석에 차량막을 설치하고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등 편의시설을 확충했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영일만 산업단지 삼거리 교차로 4곳과 31번 국도 기계면 3곳 등 관내 7곳의 좌회전 신호 운영을 좌회전 감응 신호 운영 체계로 개선했습니다. 좌회전 감응 신호 체계는 좌회전 차로에 센서를 설치해 대기 차량을 감지한 후 좌회전 신호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좌회전 차량이 없을 경우 양방향 직진 신호만 부여돼 교통 소통이 원활해지지만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버튼 스위치를 작동시켜야만 보행 신호가 켜져 도로 횡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안방마님 포수 진가병 선수가 전력 분석원으로 변신했습니다. 17년간 삼성에서 뛰며 7번이나 팀의 우승을 이끌었던 진가병은 올 시즌 6월까지 1군 경기에서 마스크를 썼지만 지도자 준비를 위해 남은 시즌 기간 동안 전력 분석원으로 활약할 계획입니다. 올 시즌 종료 시점까지는 진가병 선수의 KBO 등록 선수 자격이 유지될 예정이고 공식 은퇴는 시즌 종료 뒤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지난밤 곳곳에서 열대야가 풀리면서 드디어 폭염이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덥겠습니다만 어제보단 낮 기온이 조금 낮겠는데요. 1도에서 3도 정도 내려가면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햇빛이 강렬하겠습니다. 자외선이 피부 건강을 해칠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세탁이나 세차하기에는 좋은 날씨 되겠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상쾌한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연이엘 안개 소식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요. 항상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 지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울진과 영덕은 22도, 포항 24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과 포항이 31도, 영덕 34도, 경주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은 가운데 점차 구름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4도로 예상되는데요. 낮 최고 기온 울릉도 29도, 독도 27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은 맑고 구름 지나는 곳 있겠습니다. 바람은 약하게 불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내일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인데요. 더위가 한층 누그러지면서 수요일에는 비 소식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